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사랑을 받는 방법을 모르고 자란 어른들이 연애를 할 때요. 시도 때도 없이 상대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상대의 의도나 진심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 쉽게 삐지기도 하는 행동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을 하는 건요. 상대의 관심과 애정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욕구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연애는 유치할수록 아름답다는 말로 그 순간을 사랑의 순간이죠. 그 순간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호르몬의 수치가 높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닐 때조차 유아기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성인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릴 때요. 관심 있는 아이의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거나, 물론 제 연령대가 있다 보니 제가 어릴 때 놀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관심 있는 아이의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거나 못살게 굴고 장난치는 그런 행동으로 자신의 관심을 표현하고 그리고 상대의 관심을 얻으려는 행동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걸 성인이 되어서도 하는 거죠. 이것처럼요. 분노도 애정을 갈구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요. 상대방은 그런 화난 나를 달래기 위해서 더 노력하거나 선물이나 맛있는 걸 주는 그런 기억들이 누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분노는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를 조종하는 그런 최고의 도구이자 기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강한 사람이요. 온화하고 긍정적인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들은 대부분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부정적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곧잘 화를 내곤 하죠. 쉽게 삐지고 화내는 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에게 분노는 진짜 분노의 감정일 때보다는 도구로 쓰기 위한 연기일 때가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맘대로 움직이길 기대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하고 움직여져야 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대에게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화를 내고 투정을 부리고 울음을 터뜨려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요. 이들은 분노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상대의 눈에는 그는 어른의 육체를 가진 성인이거든요. 당연히 성인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죠. 그를 화나게 한 게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버럭 화를 내고 별일이 아닌 상황에도 예민하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요. 그런 그의 모습에 당황스럽고 이런 일상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지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상대의 억지스러운 주장은요.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지나친 기대 때문에 좌절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간 그런 경험들이요. 사실 진화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 진화가 거듭되어 자신이 잘못하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도 화를 내는 걸로 무마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들은 그걸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네가 날 화나게 했잖아.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내가 화를 내겠어? 보통 사람들이요. 집에서 화를 더 잘 낸다고 하긴 해요. 집에서 화를 더 잘 내는 건요. 감정을 억눌러야 한다는 그런 어떤 강박에서 해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화나는 상황마다 자신의 감정을 모두 표출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 분노라는 건요.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고 불안하지 않을 때 이 분노가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요.
지하철에서 누군가 내 발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좀 세게 밟았어요. 그래서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프니까요.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봤더니 나보다 어려 보이고 고만고만해 보이는 조금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내 발을 밟은 걸 확인하면요. 그 순간 버럭하게 되기도 하죠. 조심 좀 하지. 도대체 눈은 장식용인가? 이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개를 들었더니 팔뚝부터 목까지 그 용이 승천한다고 하죠. 그런 문신을 한 아주 험악한 얼굴에 그런 깍두기가 딱 서 있으면요. 눈길을 외면하죠. 분명히 내가 피해자임에도 분노는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분노도 화도 감정입니다. 같은 상황일지라도요. 상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든요. 나르시시스트인 이들에게는요. 더 편하고 친숙한 상대인 가족 중에서, 친구 중에서, 동료 중에서 자신의 희생양에게 이 감정에 억눌림 없이 퍼부어대고, 그리고 그 희생양은 또 가족이고 친구이고 동료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친숙하고 아껴줘야 하는 상대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대가 나를 깔보고 업신여긴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요. 화도 나지만 사실은 아주 비참한 기분이 들게 되죠. 슬퍼지게 됩니다. 분명한 건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분노의 원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그들이 분노를 표출할 때는요. 그들 안에 있는 불만, 불안, 열등감 이런 감정의 쓰레기가 이게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름을 짜내듯 토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얼른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에 굳이 그 더러운 쓰레기를 담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분노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들이 보여주는 분노나 화는 경로에 더 가깝습니다. 어린아이나 미성숙한 어른들에게서 발달장애나 좌절감의 결과로 생기는 감정의 폭발, 폭력 행위를 경로라고 표현하거든요. 나르시시스트가 보이는 분노는 사실 분노보다는 경로로 보여집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와 헤쳐나가고 있는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제 지난 시간의 고통이 열매를 위한 걸음이 되었다는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아깝지 않으시죠?